자, 이제 두 번째, 끓는 점 오름하고 어는 점 내림 들어갈 거야. 일단은 이제 왜 끓는 점이 올라가고, 그리고 어느 점은 왜 떨어지는지를 대충만 설명을 하면 이런 거거든. 앞서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증기압력 할 때, 증기압력은 증발된 기체가 나타내는 힘, 그 압력, 그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했었잖아. 따라서 우리가 PV는 NRT 그 식에서 보면 그 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벽을 더 자주 때리니까 그럼 압력도 더 세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지. 그럼 증기압력이 커지려면 오케이? 그럼 증발된 기체가 많아야 되거든? 그럼 증발된 기체가 많으려면 증발이 잘 돼야 된다고. 따라서 증발이 잘 될수록 증기압력이 세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증발이 잘 된다는 얘기는 또 한 번 더 나아가면 쉽게 기체가 된다 이 뜻이거든. 우리가 끓인다는 것 의미가 뭐지? 그래, 액체를 기체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 안 끓는 경우에는 이 자식 왜 이렇게 안 끓어? 해서 내가 온도를 계속 올려가지고 온도를 계속 올려서 막 기체로 막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지. 따라서 증발이 안 되는 기체는 온도를 계속 올려야 돼. 그래야지 그제서야 드디어 이렇게 증발이 돼서 이제 기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발이 좀 매우 잘 되는 기체들은 온도를 그렇게 안 올려줘도 돼.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기체가 되니까 끓는 점이 낮게 나오겠지. 참고로 우리가 끓는다는 건 앞에서도 한번 했겠지만 끓는다는 건 이런 거야. 그 수용액 내부에서 이렇게 기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 기포가 만들어진다는 건 여기가 원래는 이제 액체였으니까 이 녀석이 이제 기체가 됐다는 거거든. 따라서 기체가 됐으니까 이 기포 표면을 누르는 그렇지 증기압력이 있겠지. 따라서 이 증기압력으로 기포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외부에는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 그리고 물이 누르는 압력. 그런데 뭐 이 정도는 물 수압이 좀 약하니까 그냥 합쳐서 외부 압력이라고 하나 해놓을까, 이렇게? 합쳐서 어쨌든 외부 압력이 있는데 만약에 외부 압력이 증기 압력보다 더 세면 이 기포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사라질 거야. 그럼 기포가 안 생겨. 그럼 우리가 기포가 안 생기면 그걸 보고 우리가 끓는다라고 안 하잖아. 그렇지? 끓는다는 거, 보글보글 끓고 있다는 건 그 내부에 기포가 생긴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적어도 이 기포가 사이즈가 유지가 되려면 외부 압력, 이 기포를 누르는 외부의 힘이나 나 기체가 될래 하는 이 증기 압력이나 그렇지. 같으면 기포 사이즈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끓는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온도가 몇 도지 하고 딱 측정을 해보니까 그때 온도, 현재 이 녀석 물의 경우에는 100도씨에서 끓래? 이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라는 거야. 따라서 끓는 점이라는 건 요약을 하면 끓는 점이라는 건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진 순간 그때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자 봐요. 증기 압력이 매우 높은 녀석은 증발이 그만큼 잘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얘는 온도가 굳이 높지 않아도 낮은 온도에서도 끓을 수 있겠지. 그런데 반대로 증기 압력이 낮은 증발이 안 되는 것들은 기체가 잘 안 되잖아. 증기 압력이 약하거든. 그러면 외부 압력만큼 힘을 내가 주려면 온도를 올려줘야 돼. 따라서 우리가 앞서서 PV는 NRT 할 때 온도에 따라서 증기 압력을 쭉 봤을 때 뭐 대충 이렇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A하고 B가 있다 치자.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은 A가 더 센 거거든. A가 더 기체가 잘 되는 거야. 그럼 끓는다는 건 뭐냐? 참고로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이란 말이 있어.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0도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물이 저기 높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끓는 점은 100도가 안 돼. 더 낮은 온도에서 끓고 그리고 저기 심해에서는 10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가 돼야지 이제 물이 끓기 시작을 한다고. 즉 외부 압력에 따라 끓는 점, 그 온도가 달라지거든. 당연하지. 외부 압력이 이만큼 세졌어. 그러면 끓으려면 증기 압력도 이만큼 세져야 되니까 온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흔히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현재 우리는 몇 기압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1기압이잖아. 따라서 기준 끓는 점이라는 건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그때 끓는다는 건 이 흰색 증기 압력도 1기압, B의 증기 압력도 1기압. 이때 우리가 끓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 이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봐봐요. 외부 압력이 1기압으로 일정할 때 A하고 B의 기준 끓는 점은 B가 더 높잖아. 현재 이 온도에서는 A는 끓고 있거든.
근데 B는 왜 빨간색 외부 압력보다 본인의 증기 압력이 낮아. 그게 낮으니까 안 끓는 거지. 그럼 B를 끓이려면 온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이 정도가 되면 드디어 끓는다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습 삼아서 끓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거든. 그럼 지금부터 왜 용액에서는 끓는 점, 오름,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떨어지는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표면에 뭐 물이 한 요렇게 한 5개 정도 있다라고 치자고. 그래서 물만 있었을 때 1초에 5개씩 날아간대. 그 증발 속도가 얼마? 5. 그럼 증기 압력도 얼마? 5라고 하자고 그냥. 알겠지? 근데 내가 여기에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을 넣어버리면 용질이 골고루 섞여. 내부에도 있고 그렇지 외부에도 있겠지. 그럼 이 외부에 용질이 있어버리면 우리 앞에서 뭐 했어? 라월의 법칙 하면서 증기 압력 내림했잖아. 그것처럼 날아가는 자리가 하나 줄어. 물이 가고 싶어도 여기가 용질이 막고 있어서 못 간다니까? 따라서 증발 속도는 5가 되겠어? 좀 떨어지겠어? 떨어지게 되지. 증발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증발이 잘 안 되고 그럼 증기 압력이 그렇지 낮아지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기준 끓는점 하게 되면 이걸 외부 압력 기준 끓는점 1기압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현재 물은 100도씨에서 끓거든. 그럼 원래 100도씨였을 때 물의 증기 압력이 이 정도라고 치자고. 현재 끓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내가 용질을 넣어버리면 증발 속도가 떨어져. 이 녀석 증기 압력이 떨어진다니까? 따라서 내가 여기에 용액이 되면 이만큼 증기 압력이 떨어져. 100도씨라고 해도. 그러면 현재 외부 압력보다 증기 압력이 더 낮은 상태니까 안 끓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방법이 이걸 끓게 하려면 두 가지지. 외부 압력을 낮추든지 또는 증기 압력을 올리든지. 그럼 증기 압력을 올리려면 방법 뭐 있겠어? 가장 대표적으로 온도 올리면 되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100도보다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이 뜻이야. 그게 내가 하나 넣어서 이렇잖아. 또 내가 용질을 더 많이 넣으면 이쪽이 또 만약에 용질로 찼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증발 속도는 전보다 더 떨어지니까. 오케이? 오, T도 C에서 이 정도까지 갔는데 또 넣었어? 또 떨어지겠지. 그 온도 또 올려야 돼. 따라서 진하면 진할수록 끓는 점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야. 오케이? 증발되는 걸 방해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돼. 용질을 넣으면 표면에 이 용질이 들어가서 증발되는 게 방해받아. 기체가 되는 걸 애가 자꾸 방해하고 있어. 따라서 나는 기체가 잘 안 되려고 해. 100도씨? 나 안 될 거야. 그럼 이 녀석을 내가 기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올리는 수밖에 없지. 그럼 쌤, 어는 점은 왜 떨어집니까? 그것도 뭐 대충만 하면 약간 억지 설명? 대충만 할게요. 0도씨라고 하자고요. 그럼 0도씨에서 우리가 얼었다는 건 동적 평형이거든. 여기 얼음이 이렇게 1초에 3개씩 물이 된다 치자고. 그러면서 여기 물 3개가 다시 이렇게 얼음 표면으로 달라붙어. 그럼 얼음 사이즈는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동적 평형이야. 근데 내가 여기에 용질을 싹 하고 섞어버리잖아, 용질들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면에 용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해볼까? 따라서 물이 얼려면 이 물이 얼음에 달라붙어서 얼음 결정이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용질이 쓱쓱 들어가 버리면 이 녀석이 잘 못 올 거 아니야. 그러면 1초에 3개씩 녹아나가는데 실제로 얼음에 달라붙어서 어는 것들은 오케이, 개수는 줄어버리겠지. 따라서 녹는 게 더 많아져서 얼음이 0도씨에서 안 얼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얼게 하려면 온도를 낮추면 되지. 온도를 낮춰서 어떻게? 녹는 거에 속도를 줄여버리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따라서 어는 점은 떨어진다. 대충의 설명이에요. 나중에 이게 이제 나중에 합시다. 우리 내신이니까. 그 평형 쪽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보통은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만 하자고. 어쨌든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은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해. 끓는 점 오름, 다음에 어는 점은 내려간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한다고. 기억해. 끓는 점은 올라가. 더 끓는 점은 더 올라가. 전보다 더 높아졌어. 진하면 진할수록 끓는 점은 더 높아져. 어는 점은 더 떨어져. 알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금 한 것처럼 용질을 더 넣으면 넣을수록 용액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진하다는 게 농도잖아. 따라서 그럴수록 끓는 점 오름은 더 심해지고 어는 점 내림도 더 심해지잖아. 그치? 따라서 그게 무엇과 관련돼 있냐를 사람들이 많이 실험을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실험 자료를 샘플로 하나 가지고 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실험을 다 해보니 물의 양은 물로 먼저 잡을게요. 100g으로 딱 기준을 잡고 첫 번째 포도당을 9g을 넣었어.
그래서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살펴봤거든. 원래 우리가 특별한 말 없으면 일기압할게요. 기준 녹는 점, 1기압에서 녹는 점은 0도씨잖아. 그치? 1기압에서 끓는 점은 100도씨거든. 그런데 포도당 9g을 내가 넣은 거야. 참고로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이야. 그럼 9g이면 몇 몰이지? 20분의 1몰이 있는 거지, 용질이. 물 100g에 애를 20분의 1몰 집어넣었거든. 그랬더니 녹는 점이 0도씨가 아니고 떨어졌어. 체크 하나 해볼까? 얼마 떨어졌어? 0.93만큼 떨어진 거지. 여기 동그라미, 부호를 빼고 이 동그라미가 바로 뭐냐? 어는 점 내림이야. 참고로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은 온도 변화 얘기하는 거야. 온도 변화. 그리고 끓는 점은 얼마 올라갔지 봤더니 원래 100도씨인데 100.26 됐잖아.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볼까? 0.26도씨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 포도당을 18g 넣었어. 그럼 이거보다 뭐 질량이 2배니까 몰수도 2배겠지. 그래서 이젠 10분의 1몰이 된 거야. 물 100g에 물 100g 기준을 딱 잡고 포도당을 내가 2배를 넣었거든. 그랬더니 어느 점은 1.86. 몇 배 됐어? 2배 됐지, 그치? 그리고 끓는 점도 0.52. 몇 배 됐지? 2배 더 올라간 걸 확인한 거야. 아, 물의 양을 일정하게. 물의 양을 100g으로 일정하게 쓸어본 것 같지 않아? 물의 양을 100g으로 일정하게 기준을 잡고 그 상태에서 용질의 몰수를 1대2로 했더니 녹는 점 변화나 끓는 점 변화가 1대2로 바뀌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일종의 농도잖아. 농도는 항상 밑에 뭐 기준분의 용질의 양 비교하는 거니까. 뭐 기준 잡았지? 그렇지. 체크. 물의 양을 기준 잡은 거야. 물을 일정량 두고 그럼 밑에는 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위에는 용질의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 뭐가? 녹는 점 변화나 끓는 점 변화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농도로 따지면 무슨 농도야? 그럼 몰랄 농도인 거지. 참고로 몰랄 농도는 물 몇 그램 기준이야? 1kg, 1000g 기준이잖아. 따라서 얘는 100g에 20분의 1몰이니까 몰랄 농도 1kg 기준하면 10배 시키면 되지. 그럼 여기에 10배 하면 되니까 2분의 1, 0.5 몰랄 농도. 얘도 마찬가지 10배 하면 되지. 몰수에다가. 따라서 얼마? 10배 하면 1몰랄 농도. 됐죠. 따라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이들의 온도 변화는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럼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그래서 설탕 17.1g 넣었거든. 설탕은 분자량이 171이야. 그러면 17.1g이면 몇 몰이니? 그렇지, 10분의 1몰이 있는 거지. 물 100g에 10분의 1몰. 그럼 몰랄 농도 따지면 1000g 기준이니까 10배 시키면 얼마? 171이 아니다. 설탕은 340이다. 미안해. 그래서 20분의 1몰이지. 오케이? 20분의 1몰. 그럼 10배 시키면 2분의 1몰 해서 0.5 몰랄 농도 나오잖아. 봐봐. 요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포도당과 설탕, 몰랄 농도는 똑같아. 근데 용질의 종류만 다르지. 그치? 그렇게 놓고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0.93이야. 끓는 점은 0.26이 올라간 거야. 따라서 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용질의 종류하고는 그렇지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다. 용질의 양, 용질의 몰수, 즉 몰랄 농도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요 자료를 실험을 등등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면 밑에 소금이 있는데 소금은 이런 거야. 소금은 화학식은 NaCl이고 화학식 양은 58.5거든. 그러면은 이거 5.85g이면 몇 몰이 있지? 그렇지. N은 10분의 1몰이 있는 거야. 그럼 100g에 10분의 1몰이니까 몰랄 농도는 1몰랄 농도 되지. 그런데 그러면 용질의 양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기 포도당도 1몰랄 농도고 밑에 소금도 1몰랄이거든. 그런데 동그라미 N은 3.72가 오는 거야. 여기 포도당보다 몇 배 더 떨어진 거야. 몇 배 더 많이 떨어졌지? 어는 점은 2배 더 많이 떨어졌고 끓는 점도 비교해보니 애보다 2배 더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야, 이거 용질의 양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새끼는 왜 이렇게 2배 효과가 납니까? 라고 보니까 개수가 중요한 거야. 사이즈보다도. 네가 몇 덩어리 있냐. 그런데 NaCl을 쌤이 지금 한 덩어리를 물속에 집어넣었거든. 근데 물속에 넣으면 애가 이온화가 되잖아. 따라서 거의 100%, 100% 이온화된다 치면 Na 플러스란 덩어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란 덩어리로 쪼개져 버리는 거야.
따라서 내가 이걸 실제는 하나 집어넣었는데 물속에선 두 덩어리로 쪼개져가지고 그렇지. 중요한 건 몇 덩어리냐가 중요한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얘는 두 덩어리로 쪼개져서 두 배 효과가 있다는 거. 따라서 여기에서 내가 이 녀석을 10분의 1몰을 집어넣었어. 그런데 이게 두 덩어리로 쪼개지니까 애도 10분의 1, 애도 10분의 1. 그럼 전체 몇 몰? 10분의 2몰만큼 이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몰랄 농도는 똑같이 1, 1로 같고 실제 집어넣은 몰수도 포도당 소금이 10분의 1로 똑같거든. 그런데 소금은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된 만큼 덩어리가 쪼개져서 중요한 건 몇 덩어리냐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몇 덩어리, 몇 몰 있냐? 오케이? 이온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따라서 애들이 두 덩어리로 쪼개지기 때문에 두 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두 배 더 많다.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죠.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타입에서는 이렇게 이온화되는 건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종종 묻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온화가 됐을 때 몇 배 효과가 있냐? NaCl은 제 두 배 효과고 CaCl2 얘는 Ca란 이온, 2 플러스 이온하고 Cl이란 마이너스 이온이 이게 두 개가 있거든. 따라서 얘는 몇 배 효과가 있지? 이온이 세 개가 되니까 세 배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한 가지 더 챙겨 놓으시면 돼. 됐죠? 자, 우리가 용액이라는 건 용매도 있고 용질도 있거든. 오케이? 용매도 있고 용질도 있어. 그런데 현재 우리는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어. 용질의 그 몰랄 농도가 중요한 거. 따라서 저기 나온 게 온도 변화는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내가 물 가지고 물 가지고 식을 쓰면 그들의 온도 변화 끓는 점은 영어로 끓는다는 게 보일링이지. 그래서 TB라고 내가 쓰면 이 녀석은 몰랄 농도에 비례해요. 근데 이게 비례 관계를 내가 이꼴로 쓰게 되면 앞에 상수를 하나 넣어줘야 되거든. 그렇지? 그 상수가 바로 뭐냐 하면 이렇게 잡은 거야. 1몰랄일 때 끓는 점이 얼마 올라가냐. 잘 봐, 오케이? 자, 봐봐봐. 내가 이걸 하면 0.52도씨가 올라갑니다. 1몰랄이면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잖아. 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그런데 물의 경우에는 항상 1몰랄, 전해질 빼고 이온화되는 거 빼고 1몰랄 농도면 0.52도씨씩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수 취급해서 KB, 끓는 점 오름 상수라고 썼어. 근데 요 식을 하나 잘 봐봐. 밑에는 뭐였어? 몰랄 농도잖아. M이라고 쓰고. 위에 0.52도씨. 끓는 점이야? 끓는 점 오름이야? 끓는 점 변화, 끓는 점 오름이잖아. 따라서 위에는 델타 TB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식을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서 델타 TB는 KB 곱하기 M이다. 아마 모든 책 보면 나오는 것들. 니들이 그냥 일단 외워버리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식을 쓸 수가 있고 언원전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봐요. 똑같이 1몰랄 하면 쓱쓱쓱쓱 몇 도씩 떨어지니 1.86도씩 떨어져요. 1몰랄이면. 이것도 물은 항상 이 값이거든. 물에 대해서는. 물은 끓는 점 변화는 0.52씩 1몰랄당. 어는 점은 1.86도씩 1몰랄당. 이것이 물의 어는 점 내림 상수에서 프리징해서 KF라고 이렇게 쓰나 봐. 식은 똑같아. 몰랄 농도분의 온도 변화잖아. TF라고 해서. 따라서 물의 경우 TF, 어는 점 내림은 어는 점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쓰면 돼. 뭐 그냥 BF 붙어서 BF 쓴 거밖에 더 있겠니? 그렇지? 결국 뭐야? 그렇지. 온도 변화는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다. 그거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때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없고 그 녀석의 몰랄 농도가 중요하다 나와 있는데 하나 달라지는 게 있지. 물질의 끓는 점이라는 거, 어는 점이라는 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거든. 따라서 벤젠이냐, 용매가 물이냐 등등에 따라서 기준, 어는 점은, 끓는 점은 다 달라져 버려. 그러면 이들의 어는 점 변화, 끓는 점 변화도 다 같을까 다를까 따져보니 물질의 종류마다 그 값이 다 달라지는 거야. 어떤 거는 1몰랄당 5.4도씩 올라 변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끓는 물처럼 1.86씩 변하는 게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이 K값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버려. 그래서 끓는 점이 팍팍팍팍 변하는 것도 있고 끓는 점이 천천히 변하는 것들도 있고 따라서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용매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있다는 건 조금 봐놓으시라고. 식은 여기다 쌤이 정리할 거야. 오케이? 요 표만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뒤에 체크 문제 풀면서 요 KB, KF 값을 읽는 법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또 추가로 해줄 거야. 자, 식은 좀 암기하는 게 좋으니까 두 개씩을 합쳐서 쌤이 이렇게 쓸게.
이들의 끓는 점 또는 어는 점 변화는 B하고 F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K, 오케이? 상수, 끓는 점 또는 어는 점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다. 그리고 가로 열고 몰랄 농도식도 좀 알아야죠. 몰랄 농도는 그렇지. 물의 질량, 용매라고 할까요? 합쳐서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라는 거. M 값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변수가 T, K, N, W 네 가지가 있잖아. 온도 변화. 오케이? 문자로 나와있는 게. 그 다음에 상수.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그 다음에 용매의 질량. 그럼 이 네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막 바꿔가지고 풀어 하는 건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니까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들이.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상당수 자료 비교하는 거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비교는 못해. 통상적으로 두 개는 죽여주거든. 그 말이 뭐냐? 물의 양이 같아. 똑같이 물이니까 K도 같아. 그러면 온도 변화는 용질의 몰수에 비례해.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비교해서 문제 풀게 되면 그거는 모의고사 타입. 근데 그게 우리가 한 방에 잘 안 되니까 그걸 좀 잘 하려면 KB 값, 오케이? KB 값, KF 값 보는 법하고 그리고 문제를 읽었을 때 비교 대상에서 무엇이 일정하냐? 물의 양이 일정해? 용질의 몰수가 일정해? K 값이 같아? 오케이? 그 뭐가 같은지 찾아놓고 같은 건 숫자 1로 치우는 거. 마치 PV는 nRT에서 우리가 몰수하는 식이 있었잖아. 그렇지? 몰수는 RT분의 PV인데 어머 온도 같아? 몰수는 PV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풀면 중급, 상급의, 중상급의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충분히 자료 해석하면서 풀 수가 있을 거야. 말 많네요. 문제 풀면서 가자고. 체크 문제 3번. 다음은 일기압에서 200g의 물에, 물은 200g이에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이 온도 나왔잖아. 온도 변화 나왔잖아. 아, 온도 변화. 온도 변화 나왔으면 이들의 온도 변화는 K 곱하기 몰랄 농도다. 그렇죠? 뭐 몰랄 농도에 대한 뭐 자료가 없으면 그냥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다. 밑에 물하고 용질은 안 쓸게요, 제가. 이렇게 하나 쓸 수가 있죠.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료를 내가 비교를 해야겠다는 건 이런 개념인 거야. 물이잖아. 용매가 물이잖아. 여기에서 이 K 값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거든. 뭐가? 요 K 값은.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용매를 물로 썼으니까 그래 비교 문제 같은 경우는 K를 숫자 1로 지워도 된다 이 뜻이야. 그럼 이들의 온도 변화는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에 비례. 그런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 200g의 물. 물의 양은 항상 200g으로 일정해. 그럼 얘도 지워도 된다는 거지. 그럼 뭐야? 온도 변화는 용질의 몰수와 관련돼 있어.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시 하나 든 거예요. 이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자, 여튼 이제 문제 체크 문제 3번 한번 들어가면 1기압에서 200g의 물. 아, 물이구나. K값은 항상 일정하겠네. 비전해질 비휘발성 이온화되는 게 없으니까 뭐 2배 효과, 3배 효과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야. 비전해질이니까. 그 다음에 용질 XWg을 녹인 수용액인데 가열했어. 그래서 가열 시간 나오지. 그래서 가열했더니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 자, 우리가 체크할 거. 꺾인 지점 있죠? 꺾인 지점 체크하시고 이때부터 끓기 시작. 꺾인 지점부터 끓기 시작한다라고 하나 봐놓으시라고. 오케이? 꺾인 지점부터 뭐 한다고? 끓기 시작. 그러면 요 앞쪽에서는 끓지 않는 거야. 참고로 우리가 끓는 점 문제들 같은 경우는 쌤이 요 문제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증발하는 물의 양은 무시하는 거야. 원래 앞에서도 물은 좀 증발하니까 물의 양이 줄잖아. 물의 양이 줄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고? 물의 양이 줄지. 분모가 작아지지. 그럼 몰 농도가 커지지. 진해진다고. 진해지면 온도 변화가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물이 감소하는 물의 증발은 보통 다 무시해. 쌤이 문제에 넣어놨는지 안 넣었는지 지금 책을 못 봐서 모르겠네. 알겠죠? 대부분 다 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끓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끓는다는 건 용질이 날아가는 거야? 물이 날아가는 거야? 그렇지. 물이 날아가. 따라서 물이 날아가니까 용질의 양은 그대로야. 물이 날아가거든? 그럼 점점 진해져, 연해져, 진해지는 거야. 농도가. 자, 몰랄 농도 한번 써볼까?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거든? 근데 이 값에서 물이 날아가니까 이 값이 자꾸 감소하는 거야. 따라서 몰랄 농도 전체는 어떻게 올라가? 그러면 이 식에서 몰랄 농도가 자꾸 커지니까 온도 변화도 어떻게 자꾸 올라가는 거야. 따라서 끓는 점이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고 점점점 올라가는 이유? 왜 자꾸 끓는 점을 더 올리지?
농도가 진해지니까. 이해됐죠? 여기서부터 물의 양이 자꾸 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체크 문제 풀면서 갈 건데. 첫 번째 1번. 수용액의 증기압력. 여기 있는 보기들은 꼭 체크해놔. 내신이 엄청 잘 나오는 거야. 개념적으로 막 니들 한번 하려고. 알겠지? 수용액의 증기압력. 여기서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야. A하고 B. 여기까지는 안 끓어. 그럼 끓지 않을 때에는 자꾸 온도가 올라가잖아. 따라서 A보다 B가 더 큰 게 맞아. 이거는 맞아. 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 문제, 이 보기는 뭐가 틀렸냐 하면 이게 틀렸어. B하고 C는 증기압력이 같아. 오케이? 왜냐하면 끓고 있잖아. 별 100만 개야. 끓는 중에는 증기압력이 외부압력과 같아. 특별한 말 없으면 외부압력적이 뭐라 쓰여 있어? 일기압이잖아. 따라서 끓는 중에는 증기압력이 외부압력 얼마라고? 일기압이지? 오케이. 끓는 중에는 무조건 일기압. 정의 안 되면 이렇게 해도 돼. 니들 끓고 있어. 끓는 중에는 무조건 일기압. 끓는 중에는 무조건 일기압. 오케이? 그럼 이쪽은 안 끓었으니까 일기압보다 크겠어? 일기압보다 작겠어? 일기압보다 작아. 그리고 얘는 계속 끓는 중이야. 계속 끓으면서 물이 날아가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 온도 올라가는데 왜 자꾸 그 증기압력이 일정하냐고? 그냥 끓는다고 해. 우리가 끓는다는 것 자체가 뭐야?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은 거니까. 알겠지? 더 이해하려 하지 말고 끓는 중에는 무조건 일기압. 이렇게 해놓으라고. 내신은. 자, 다음에 두 번째 2번. B점에서 수용액의 농도 물었어요. 얼마냐? 이걸로 보는 거죠. 문제 조건이 여기 안 쓰여 있네요. 물의 끓는 점 얼음 상수는 0.52도씨/몰랄이다. 이렇게 아마 주어져 있을 거예요. 문제에 전부 다. 그러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 너 0.52도씨만큼 온도가 변해. 그러면 여기 숫자 하나 쓰고 얼마? 1몰랄이야. 0.52도씨 변했으면 1몰랄이야. 이 거꾸로 1몰랄이면 0.52도씨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온도 변화가 2배가 되면 몰랄 농도도 몇 배지? 그럼 2배. 온도 변화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몰랄 농도도 10분의 1배인 거야. 그럼 질문 2번은 B점에서 물었으니까 B점은 온도가 원래 100도에서 끓는데 100.26이니까 0.26 올라갔잖아. 0.52가 아니고 0.26도씨 올라간 거야. 몇 배? 2분의 1배지. 따라서 몰랄 농도도 몇 배? 2분의 1배에서 0.5 몰랄 농도다. 그게 2번인 거야. 됐죠? 요게 2번 문제 여기서 풀었어요. 다음에 3번 갑니다. X의 화학식량 구하는 거예요. 2번에 이어서 그럼 내가 이 녀석의 몰랄 농도 알았잖아. 3번. 그렇지? 이 녀석이 0.5몰랄 농도야. 그럼 0.5몰랄 농도라는 건 0.5몰에 X가 있다는 거지. 물 몇 g에? 그렇지. 1000g. 물 1000g이면 0.5몰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이 몇 g이야? 200g이잖아. 200g이 Wg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농도 계산하듯이 1000g으로 맞춰. 저거 몇 배 해주면 돼? 5배 해주면 되지. 이거 5배 하면 물 1000g. 그러면 W는 몇 g 있지? 5W잖아. 그러면 저 기준 농도 맞추면 똑같이 1000g이면 N은 5Wg 있는 거야. 오케이? 0.5몰의 X가 5Wg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농도 계산 기본 다 돼 있죠? 그럼 이런 계산은 이제 금방 할 거니까. 따라서 분자량 화학식량은 얼마? 1몰일 때 질량이니까 2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10W. 그래서 2W가 아니고 10W 되는 것이. X의 화학식량은 10W다. 됐죠? 예. 그래서 농도 계산할 수 있냐 묻는 게 3번이고. 다음에 4번 갑니다. 그러면 C점에서 수용액 전체 질량 물은 거예요. 자, 여기선 수용액 전체 질량이 얼마? 200 더하기 W인데 그럼 여기도 200 더하기 W냐? 아니라니까. 끓는 중에는 물이 날아가 버려. 물이 휘잉 하고 날아가. 물의 질량이 자꾸 감소해. 그러면 얼마나 감소했는지 내가 봐야 되잖아. 따라서 4번은 자료 비교로 갑시다. 자료 비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온도 변화는 K 곱하기 몰랄 농도, 물의 질량, 물의 용질의 몰수. B점에 비해서 C점은 이렇게 비교할 거야. B보다 C는. 그런데 첫 번째 전부 다 물이니까 K는 날려. 용질의 양 일정하잖아. 용질은 안 날아가잖아. B나 C나 용질의 몰수 일정하니까 이것도 날려. 그럼 뭐 나와? 온도 변화와 물의 질량은 서로 반비례다.
그럼 온도 변화가 전체 온도 아니야. 온도 변화야. N은 0.26 변했고 N은 1.04 변했잖아. 몇 배 더 많이 변했어? 4배 더 많이 변했지. 그치? 따라서 B보다 C가 온도 변화가 4배니까 그럼 물의 질량은 몇 배? 반비례 관계니까 4분의 1배가 되는 거지. 따라서 B보다 C점은 물이 4분의 1배밖에 없어. 그런데 B점이 바로 물이 딱 200g이거든. 이때부터 끓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B점에서 물이 200g인데 C점에서는 물이 4분의 1배밖에 없어. 그럼 4분의 1밖에 없으니까 몇 그램? 50g. 와, 이거 알 수 있겠네. 몇 g이 물이 날아갔어? 150g의 물이 날아가 버린 거야. 증발해 버린 거야. 그럼 남아있는 용액은 물 50g에 용질 Xg이니까 얼마? 50 더하기 XWg이니까 50 더하기 Wg이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쌤이 이 문제 매우 잘 나오는 것 중 하나거든, 내신에선. 따라서 여기 질문 1, 2, 3, 4번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정리해놔. 오케이? 그럼 어지간한 문제들은 나머지 뭐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아마 함정이라든지 이게 이런 질문이 있었나 하면서 틀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음 체크 문제 4번 갑니다. 표는 1기압에서 용매 X, 와 물이라고 안 했다. 용매 X다. 용매 X 100g에 용질 A와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녹인 용액 가나다가 있어요. 용매니까 물이면 끓는 점이 100도라고 할 텐데, 그렇죠? 기준 끓는 점이 100도부터 얼마 올랐냐 이거잖아. 근데 얘는 X니까 원래 끓는 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중요한 거 여기서 온도가 아니야, 끓는 점이. 온도 변화거든, 이 식 자체는. 따라서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가에서 끓는 점이 T 더하기 2K야. 그럼 온도가 얼마 변했어? 모르지. 어떤 애들은 이게 있어. 원래 더하기 2K니까 2K 오른 거 아니에요? 야, 그거는 저 새끼가 원래 끓는 점이 T일 때나 그렇지. 이 녀석이 끓는 점이 만약에 100이면 이만큼 올랐대. 그럼 여기에서 이거 뺀 값이 델타 T가 되는 거잖아. 괜히 더하기 보고 2K 올랐어 하면 큰일 나. 알겠지? 2K 오른 게 아니야, 이건. 따라서 원래 끓는 점을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원래 끓는 점이 얼마인지, 끓는 점 모르면 얼마인지 그걸 따져내줘야 되거든. 그리고 분자량은 B가 A의 2배다. 조건 나왔어요. 용매 X 일단 100g 나왔어. 우리 요거 가지고 몰랄 농도 계산을 할 거야. 몰랄 농도는 용질의 몰수를 쓰는 건데 기준은 뭐? 용매 100g 기준이야? 1000g 기준이야? 그럼 1000g 기준이지. 그런데 여기서 실험을 100g 했으니까 몰랄 농도는 그렇지 전부 다 100배는 돼. 10배 시켜주면 돼. 10배. 1000g 맞춰놓고 하면 되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분자량은 B가 A의 2배이다 돼 있어. 따라서 B의 분자량을 2라고 쓰고 A의 분자량 1이라고 써놓고 이제 가면 되죠. 분자량 B니까 B는 그냥 까고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용질을 얼마 넣었느냐. 그 용질의 덩어리 개수가 중요한데 여기 몰수가 아니고 질량 나왔잖아. 그러면 내가 이런 거는 하나 가지고 알 수 없으니까 각각 비교를 들어가야 되거든. 따라서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 A는 내가 똑같은 양을 줬어. 그런데 나로 갈 때 가보다 나가 B를 얼마 더 집어넣었어? B g을 더 집어넣었잖아. B에서 2B 됐으니까. 그래서 B g을 더 집어넣었더니 온도가 얼마 변했지? 2K가 4K로 2K 변했지. 용매의 양이 일정해. 용매의 양이 일정하면 용매의 종류하고 양이 일정해. 봐, 요거 치워지잖아. 그러면 온도 변화는 용질의 양, 몰수와 관계돼 있거든. 그렇지? 자, 그래서 용질만 Bg을 내가 더 집어넣었거든. 그랬더니 2K 올라갔어.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이 B는 Bg당 온도가 2K씩 증가한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다고. B에 대해서는. 그렇죠? Bg당 2K씩 증가해. 그렇지? 2Bg이면 4K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여기는 Bg을 넣었잖아? 그러면 온도 변화는 얼마 변했지? 2K 변한 거야. 이제 가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하나 할까요? 여기서? 자, 나다 한번 비교해보자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1로 갈 때 다시 이 녀석을 Bg을 더 집어넣었어. 오케이? 그럼 Bg을 더 넣었으니까 얼마가 증가해야 되니? 2K가 증가해야 되거든.
그렇지? 따라서 이것 때문에 이 K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 K 증가해야 돼. 그런데 실제는 몇 K가 증가했어? 3K가 증가했잖아. 왜 3K가 증가했지? 가만히 보니. 이 녀석, 그렇지. Ag 내가 더 집어넣었거든. 따라서 B를 Bg 넣어서 2K 증가했고 그리고 Ag 넣었으니 좀 약간 더 증가해. 그래서 전체 증가분이 3K면 이거 Ag 넣었을 때 온도는 얼마씩 증가한다고? K씩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옆에다 쓸까? 따라서 A는 Ag 넣었을 때 온도 변화가 K만큼 증가해. K만큼. 됐죠? 이것도. 그치? 자, 그러면서 밑에 그 다음 문제 풀기 전에 한두 가지 미리 처리 한번 해볼까? 다시 온도 변화는 상수의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그런데 이 두 가지 우리 현재 이 문제는 비교하면서 푸는 거야. 그럼 일정한 건 다 숫자 1로 치우는 거야. 그러면 K값은 일정하니까 1로 치워. 뭐 용매도 100g으로 일정하니까 치워. 그리고 남는 식만 잘 봐. 온도 변화가 몰수라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쌤이 뭐 썼어? 온도 변화 썼잖아. 온도 변화가 그럼 이게 바로 뭐야? K, 2K. 몇 대 몇? 1대 2. 그 온도 변화가 1대 2니까 이들의 몰수비도 몇 대 몇? 1대 2인 거야. 야, 이건 A야. 그럼 A가 만약에 1몰이었다 치면 N은 B가 2몰인 거지. 근데 요 앞에서 A하고 B의 분자량 나왔잖아. 얼마 나왔어? A의 분자량은 1로 두자며. B의 분자량은 2로 두자며. B가 A보다 분자량이 더 2배도 무거운 녀석이라며. 그러면 마지막 Ag, Bg 할 수 있겠네? Ag, Bg. Ag은 얼마야?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하면 되니까. 상대값으로 1. 오케이? W 써도 괜찮고 주관식이면 W고. B는 분자량인데 2개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Bg인 거니까. 그러면 얼마? 4. 뭐 할 수 있어? A하고 B는 몇 대 몇이냐까지도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물어보면 아주 고난도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 그럼 니들 내신에서 못 푸는 문제가 없어. 문제 갑니다. 1번. 다에 Bg을 더 넣었어. Bg이면 2K 올라간다며. 그럼 여기에서도 2K 더 붙이면 돼. 그럼 얼마? T 더하기 9K죠. 그래서 맞죠. 동그라미. 다음에 가에 2Ag 넣었어. Ag이 K거든? 그럼 2A를 더 넣으면 2K도 올라가지. 그럼 여기서 2K가 더 올라가. 2K 더 넣으면 얼마? T 더하기 4K지. 그래서 나와 같다가 맞죠. 용매 X 원래 끓는 점이야. T 아니야? 그럼 한번 해보자고. Bg이면 2K 올라갔지? Ag이면 K 올라가지. 따라서 여기 가는 전체 얼마 올라갔어? 3K가 올라간 거야. 그런데 3K가 올라가서 얼마 됐어? 온도가 T 더하기 2K가 됐잖아. 그럼 원래 이 용매 X의 끓는 점은 얼마? 끓는 점에다가 3K 더해서 요값됐으니까 원래 끓는 점은 T-K가 돼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원래 용매 X의 끓는 점까지 뽑아냈어. T-K야. 그래서 여기서 K 올리고 여기서 2K 올려. 전체 3K 올려서 가에 끓는 점은 T 더하기 2K가 된 거야. 따라서 T는 아닌 거죠. X. 됐지? 용질의 질량비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기 4번이에요. 어렵습니다. 요 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싹 지우고 온도가 몰수야. 온도 변화가 몰수야. 따라서 온도 변화가 1대 2야? 그럼 몰수비도 1대 2야. 뭐 K, 2K면 너 K몰, 너 2K몰 써도 돼. 그리고 분자량비가 1대 2 나왔으니까 곱해서 질량비까지 뽑는다 이거야. 그래서 1대 2가 아니고 1대 4가 되죠. 자, 문제는 이제 5번입니다. 가와 달을 혼합을 했어요. 그럼 가와 달을 혼합한 용액의 끓는 점 내가 물었거든. 그럼 봐봐. 5번은 푸는 법. 어려우니까 고난도로 하자고. 한 문제 정도 나올라나 모르겠다. 가달을 섞으면은요. 자, 봐요. 우리가 끓는 점은 가달을 섞었으니까 K만 지워지죠? 물의 양도 용매의 질량도 변하잖아. 가에도 용매 100g 있고 다에도 용매가 100g 있어. 그치? 둘 다 용매가 100g 있거든. 그런데 가달을 섞으면 전체 용매도 200g 돼버리잖아. 맞지? 따라서 식은 K만 지우고 쓰면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야. 됐죠?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용매의 질량이 일정하다면
온도 변화는 용질의 질량, 용질의 양이 일정하다면 온도 변화는 용매의 양에게 서로 반비례하는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걸 가지고 동그라미 5번을 지금부터 풀 거니까 어떻게 푸는지만 잘 봐. 혼합했을 때 온도 변화는 이 방식대로 풀면 좀 편해. 따라서 자 봐요. 첫 번째 A 가지고 먼저 해볼까? A. 어차피 용매의 종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A 때문에 얼마 올라가? 그리고 B는 또 얼마 올려? 합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끓는 점 변화 먼저 찾을 건데 A. 가하고 다를 섞었어. 가에는 이게 A가 있어. 그래서 K만큼 올려. 다에는 애가 2A가 있어. 2A 있으니까 얼마만큼 올리지? 그렇지. 2K만큼 올려. 따라서 A 때문에 전체 몇 K가 올라가지? A 때문에 3K가 올라가. A 용질만 넣고 보면. 근데 문제가 있어. 가하고 다를 섞으면 현재 N은 용매 100g, 용매 100g인데 섞어버리면 용매가 몇 g 되지? 100g이 200g 돼버리잖아. 그럼 용매가 200g 된다는 건 100에서 200g 된다는 건 용매의 양이 2배가 되거든? 그러면 온도 변화는 그렇지. 반돼버리는 거야. 따라서 용매의 양이 100g으로 일정한 상태에서 Ag, 2Ag 섞으면 그냥 너 K고 2K니까 3K만큼 더해? 이러면 끝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용매의 양이 변하잖아. 따라서 용매의 양이 2배 됐으니 나누기 2 해주면 된다는 거야. 용매의 양과 온도 변화는 반대니까. 순서 어떻게 했지? 용질만 먼저 봐. 용질 때문에 얼마만큼 올라가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용매의 양이 같으면 나누기 1. 용매의 양이 2배 되면 나누기 2. 용매의 양이 3배 되면 나누기 3 하면 온도 변화가 나와. 따라서 A 때문에 얼마 변했지? 1.5K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B 해보자고. B. 자, B는 2K 넣었어. 오케이? Bg 있어. 따라서 2K 올려. 얘는 3B니까 3B. 그럼 저거의 3배니까 6K 올리겠지. 따라서 B는 합쳐서 4B잖아. 4Bg이면 8K, 6K, 2K, 8K잖아. 따라서 용질만 따지면 8K 올라야 돼. 근데 섞었더니 용매의 양이 2배 됐으니까 그렇지 똑같이 나누기. 그러면 B는 얼마를 올리지? 4K만큼 올리는 거야. 현재 이거는 온도 변화지 온도가 아니야. 이만큼 올린 거야. 얼마 올렸어? 5.5K 올린 거지. 질문은 끓는 점 얼음 물었니? 끓는 점 물었니? 끓는 점 물었잖아. 그럼 끓는 점은 원래 끓는 점은 T-K인데 얼마만큼 올랐는지 더해주면 되지. 얼마 올랐어? A 때문에 1.5, B 때문에 4. 합쳐서 5.5K가 오르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최종 끓는 점은 얼마? T 더하기 4.5K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죠? 이건. 그게 5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내신으로 그냥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 정도까지 파놓으면 내신 거의 뭐 완벽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힘들면 그냥 대입해서 하는 거 앞에 체크 문제 3번 정도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요 체크 문제 4번에서는 보기 1, 2, 3 정도까지만 보셔도 어지간하면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6번 갑니다. X에 4Ag의 A와 3Bg의 B를 녹인 용액에 끓는 점이 얼마라면 질량 구하라 했습니다. 질량. 그럼 5, 6번도 마찬가지로 가요.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 K 올라, 2K 올라는 용매 X가 100g 기준이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100g 있다라고 가정해. 용매 X가 100g이라면 얼마 올라갈까? 오케이? 얼마 올라가지? 4A야. A면 K 올라가. 4A면 4K 올려야지. Bg이면 2K 올려. 그런데 3Bg이니까 6K 올려야지. 그럼 전체 몇 K 올라가야 돼? 10K 올라가야 돼. 10K만큼 온도 변화가 있어야 돼. 온도 변화가. 오케이? 이것도 끓는 점이야. 끓는 점 오름이 아니고. 근데 이때 끓는 점은 얼마 됐어? 원래 온도 끓는 점이 T-K거든. T-K에서 T 더하기 4K 됐으니 그렇지. 5K가 올라간 거지. 그럼 끝났잖아. 야, 용매의 양이 100g으로 똑같으면 10K가 돼야 돼. 그런데 실제 온도 변화는 5K 된 거야. 몇 배 됐어? 2분의 1배 됐지. 온도 변화가 반 됐어. 그럼 물의 양이, 용매의 양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용매의 양이. 온도 변화와 용매의 양은 반비례 관계라며. 따라서 용매의 양은 몇 그램? 200g일 거야. 오케이? 연해졌다 이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농도야 사실상. 온도 변화가 몰랄 농도라니까. 몰랄 농도 10K 돼야 되는데 왜 5K 됐어? 왜 작아졌어? 왜 연해졌어? 용매가 더 많으니까. 물이 더 많으니까. 몇 배 더? 반 됐잖아. 그럼 물의 양, 용매, 물이 아니죠. 용매의 양도 2배 됐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00g이다. 그래서 맞는 거죠.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4번 여기까지는 좀 여기까지 하시면 내신은 완벽해요. 완벽. 거의 뭐 틀릴 게 없을 건데 물론 여기다가 이제 요 개념 가지고 문제 몇 개 좀 더 풀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면 체크 문제 3번하고 4번은 1, 2, 3 정도만 자료 해석하는 거 정도만 요거 정도만 해놓으시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요거는 한 2번, 3번,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낌이 좀 올 거야. 물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농도부터야. 농도 계산은 잘 하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끓는 점은 식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식을 조금 이해를 하도록 결국 온도 변화는 무슨 농도? 몰랄 농도 관계되어 있다. 온도 변화는. 알겠죠? 네, 이걸로 파트 2. 끓는 점 오름 그리고 어는 점 내림 끝. 복습 잘해.